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은 통일교 이슈로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특정 종교의 문제나 정치적 스캔들로만 보신다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일본이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감춰온 소름 돋는 생존 본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앉는 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지진의 공포, 일본이 살 길은 오직 하나, 바다를 건너 단단한 대륙으로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통일교라는 가면을 쓰고 그토록 끈질기게 요구해온 한일 해저 터널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검은 야욕을 낱낱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쪽 바다를 강타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던 그 장면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시커먼 쓰나미가 일본의 해안 도시들을 집어삼켰고 난공불락이라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공식 사망자와 실종자만 18,000명. 일본인들은 이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일본 뉴스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긴급하게 다루는 소식이 바로 지진입니다. 일본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땅이 흔들리는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탄생할 때부터 짊어진 피할 수 없는 지리적 운명, 즉 숙명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마치 깨진 달걀 껍데기처럼 여러 개의 거대한 퍼즐 조각,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편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무려 4개의 거대 지각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섬나라가 바로 일본이니까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6.0 이상 지진의 약 20%가 일본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더 무서운 건 땅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아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의 힐레스 에리켄스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도쿄는 지난 100년간 무려 4.25m나 가라앉았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보통 아파트 1층 높이를 2.6m로 봅니다. 즉 일본의 수도 도쿄는 지난 1세기 동안 건물 1.5층 높이만큼이나 땅속으로 푹 꺼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까지 겹치면서 일본 침몰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시시각각 다가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지질학계가 경고하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향후 30년 안에 진도 9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80%라는데 이것이 터지면 일본 경제의 심장부인 도쿄, 오사카, 나고야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좁고 흔들리는 섬나라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겁니다. 지진, 쓰나미, 그리고 침몰. 이 불안한 섬나라의 권력자들은 1000년 전부터 단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위태로운 섬을 버리고 단단하고 광활한 대륙으로 가야 한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미쳐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당시 그가 내세운 명분이 명확했습니다. 정명가도 명나라를 칠 때니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요토미는 자신의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을 정벌한 후 명나라의 베이징에 일왕을 안치고 나는 인도의 겐지스강 근처에 가서 살겠다라는 망상에 가까운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한반도는 목적지가 아니라 대륙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할 다리이자 통로였던 겁니다. 이 야욕은 20세기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변모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사갈 새로운 안방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수도를 도쿄에서 한반도로 옮기려는 극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서울을 경성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경은 수도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반면 일본의 수도 도쿄는 동경이라 칭했습니다. 이는 동쪽에 있는 임시수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즉 제국의 진짜 중심은 한반도에 두려 했던 것이죠. 그 증거가 1939년에 나옵니다. 당시 히로히토 일왕은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백제의 옛 수도인 부여에 신궁을 건설하겠다. 이 신궁은 일본 내에서도 최고 등급인 관패대사급이었습니다. 도쿄의 메이지 신궁보다 더 거대한 규모로 일왕이 직접 배를 타고 건너와 참배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천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일본어를 쓰며 일본 제국의 본토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많은 분이 이 터널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 혹은 통일교가 종교적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계획의 원작자는 통일교가 아니라 일본 제국군이었습니다.
100년 전 1917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고이수 구니아키는 철도용 쓰시마 해저 터널 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만주, 베이징을 거쳐 베트남의 하노이, 캄보디아의 프놈펜,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는 총 1만 킬로미터의 대동아 종단 철도. 일본은 이 철도를 통해 아시아 전체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자 필수 조건이 바로 일본 본토와 한반도를 잇는 해저 터널이었던 것입니다. 1945년 패망과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이 망령을 다시 깨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바로 통일교 문선명 교주입니다. 1981년 그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라는 명분으로 하늘 해저 터널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자신들이 전범국이라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대륙 진출의 꿈을 한국 종교 지도자가 대신 말해줬으니까요. 일본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982년 국제하이웨이 사업단을 설립하고 1983년부터는 사가형 가라스시에서 실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 자금 1200억 원이 투입된 이 공사 현장에는 지금도 547m 길이의 조사 사경이 뚫려 있습니다. 그곳 입구에는 망원경이 하나 놓여 있는데 렌즈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부산입니다. 일본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렇다면 일본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터널을 뚫으면 우리에게도 이득일까요? 그들은 양국 간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것은 한국에게 독이 든 성배일 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주도권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을 뚫고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북철도만 연결되면 한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육로로 연결되는 대륙의 시작점이자 종착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부산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는 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즉 부산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북아 물류의 거대한 허브가 되어 막대한 하역료와 부가가치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정학적 프리미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과 해저 터널을 뚫어주는 그 순간 한국은 종착역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유럽에서 온 화물은 부산을 그냥 스쳐 지나가 해저 터널을 통해 일본 도쿄를 직행하게 됩니다. 한국은 일본으로 가는 통과역이자 톨게이트로 전락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빨대 효과가 발생해 한국의 물류 경쟁력과 관광객이 일본으로 다 빨려 들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비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 일본 규슈를 잇는 터널의 길이는 최소 200km가 넘습니다. 영불 해협을 잇는 유로터널의 4배가 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공사입니다. 예상 건설 비용만 최소 200조 원, 일본이 70%를 낸다고 쳐도 한국은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 운영사가 20년 넘게 적자에 시달리다 파산 위기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경제성조차 의문투성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 문제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에 묶여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 우익의 수건은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저 터널이 뚫려 있고 한반도에 유사 사태나 혼란이 발생한다면 일본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와 동맹 지원을 명분으로 터널을 통해 장갑차를 몰고 넘어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100년 전 그들이 철도를 통해 대륙을 침략했듯이 터널은 언제든 침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은 100년 전 조선군이 아닙니다. 현무로 대표되는 막강한 미사일 전력과 세계 최강 수준의 포병 화력은 일본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무력 침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총성 없는 전쟁, 즉 경제적, 지리적 예속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가릴 것 없이 예속시키는 것을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하늘 해저 터널은 일본에게는 침몰하는 섬을 탈출해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산소호흡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하늘 해저 터널을 막아버리면 일본의 천년된 야욕에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이죠. 최근 불거진 통일교 이슈,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적극 협조에 힘을 보태겠다는 정치인의 말은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교 뒤에 숨어있는 일본의 천년 야욕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일본이 가라앉는 공포에 떠는 건 안타깝지만 그건 그들의 사정일 뿐 대한민국이 그들의 탈출구가 되어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